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400명 구독자가 돼가지고 혼자 몰래 잠깐 아주 잠깐 하는 이벤트. 다들 안녕. 자 후다닥 지나갔지? 민망해서 그냥 안녕 하고 끝낸 것 같아. 400명 구독자가 돼서 기념하고 싶었고 솔직히 노력하는데 구독자가 너무 안 늘어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좀 비굴하려나? 어쨌든 나는 쿨하게 영상을 진행하도록 할게. 뭔가 좀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 같다, 그지? 요즘 좀 뭔가 조회수가 안 나오는 영상들이 많아져가지고 좀 김 빠진 콜라 마냥 쭈글거리고 있었어. 주변 친구들이 뭐 곧 한국에서 펀딩할 것 같은 게임들 소개해준 건 어떨까? 라고 하길래 우선은 대본을 쓰기 시작했는데 조회수가 나올 줄은 모르겠다. 뭐 오늘 저녁을 다 갈아 넣었고 지금 현재 시간 12시 반이고요. 새벽 14장짜리 대본이 됐는데 10분 컷 못하겠지? 그래도 시작을 해볼까? 그러면 메인 주제로 돌아와서 6월 30일 날 펀딩하게 될 헤게모니? 헤제모니? 무슨 게임인가를 같이 구경해볼까 하는데 맞아 이거 한국에서는 헤게모니라고 읽잖아. 실제로 영어로 읽을 땐 헤제모니? 라고 읽는데 근데 그리스 어원이 헤게모니아에서 따온 단어여서 한국에서는 헤게모니, 영국에서도 헤게모니, 그런데 미국에서는 헤즈모니라고 읽어. 좀 웃기다, 그지? 그래도 한국 뷰어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헤게모니라고 통일을 할게. 근데 왜 작가가 게임 주제를 헤게모니라고 썼는지 잠깐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게임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 했을 때 왜 헤게모니였을까? 뭐 약간 서론 같은 텐전트. 텐전트는 약간 잡담이란 소리야. 텐전트를 해볼 텐데 헤게모니를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 영어로는 influence or authority over others.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타인에게 권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대체적으로 더 강한 집단이 사회적, 문화적, 이념 또는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거래. 또는 주도권이라고 해석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권위 또는 지배를 뜻하는 헤게모니아가 어원인데 이 개념이 유명해진 건 이탈리아인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마크시스주의 마르크시즘 사상가가 쓰면서 많이 알려졌대. 간단하게 들여다보자면 안토니오 그람지 그 전시대에 쓰였던 의미는 왜 그리스에서는 되게 많은 그 시티 스테이트 뭐라 그러지? 도시국가? 도시국가로 이루어진 나라였잖아. 뭐 스파르탄, 에덴 이런 식으로. 근데 한 도시국가가 다른 도시국가를 지배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들을 헤게모니라고 했대. 그리고 실제로 그 의미로 이제 1900년대 초반까지 쓰였대. 왜 그런 제국 시대였을 때 이럴 때 말이지. 근데 20세기 초반에 안토니오 그람시가 헤게모니를 좀 더 사회적, 문화적 개념으로 확장시켜서 꼭 나라 대 나라, 지역 대 지역이 아닌 한 나라 안에서 지배층이 다른 사회계층에게 행사하는 권력과 영향력에 대한 개념으로 얘기하기 시작해. 그에 따르면 헤게모니란 한 사회의 지배층에 의해 만들어진 지배적인 사회적, 정치적 또는 경제적 사고 이념을 가리키는데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되는 거지. 그리고 각 개인들은 그 사회적 이념에 복종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람시는 이거를 지도력이라고 표현을 해. 리더십. 이렇게 본다면 사회적 주도권이라고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 지배층은 이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의 이제 전반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 권력에 대항하는 운동이나 행위들을 통제하고 검열하게 된다 이거지. 물론 21세기가 들어서는 좀 의미가 바뀌어가지고 냉전 이후에 미국이 세계의 헤게모니를 하고 있다 없다로 의견이 분분하고 우리가 관심 있어하는 게임 작가의 헤게모니 의미는 아마도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하자고 했던 사회적 주도권에 관한 게 아닌가 싶어. 각기 다른 사회계층들이 헤게모니를 쥐기 위해서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투쟁을 하는 그런 게임, 이게 바로 작가가 게임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그런 테마가 아닐까? 헤게모니 게임이 TTS에 있는 관계산 후기도 꽤 있고 관련된 영상이 되게 많은 것 같아. 나는 사실 이 게임을 해본 적이 없는 눕눕인데 같이 이 게임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후기 영상도 꽤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 지인들이 궁금해하는 거 보니까 이거 디오마 같은가요? 대답은 아니요. 이거 혹시 폴리스 패권 쟁탈전 느낌이 나나요? 아니요. 그럼 뭐 어떤 게임인데? 자, 그러면 다 같이 알아보면 되지? 본론으로 돌아와서 헤게모니가 어떤 게임이냐를 이제 BGG를 가서 간단하게 들여다보자. 여기 보면은
헤게모니는 2022년 4분기에 출시한 예정인 게임인데 테마를 되게 잘 입힌 비대칭 유로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돼. 보면은 1에서 4인풀까지 지원하지만 4인이 베스트라고 하죠. 그리고 내가 본 영상에서도 4인 추천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 그래야 이 게임이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경험해 볼 수 있다. 생각보다 인터랙션이 있는 게임이니까. 플레잉 타임이 90 to 180 minutes 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익숙해지면 3시간, 초플의 룰 설명 45분을 빼고는 4시간 정도 잡으라고 하더라고, 4인 기준. 웨이트는 3.63. 뭐 엄청 무겁지도 않고 엄청 가볍지도 않은 적당한 웨이트 게임 정도 돼 보이고, 보니까 게임 룰이 어렵거나 막 내 턴에 해야 될 게 막 복잡한 건 아닌데, 후기를 보면은 초반에 뭘 해야 유리한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액션이 나중에 전체적으로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런 개념을 알기가 좀 어렵대. 작가를 보면은요, 디자이너, 와씨 뭐야 작가 이름 왜 이렇게 어려워. 이름이 벤젤리스,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 작가가 varnaves. 하여튼 이 두 작가인데 간단하게 찾아보니까 벤젤리스 아저씨는 Among the Stars, Field of Green, Dice City, 그리고 Kitchen Rush, 그리고 Pursuit of Happiness, 뭐라고 하지 한국말로? 행착? 행복 찾기? 어쨌든 인생 사는 게임 있잖아, 그거. 좀 그런 라이트한 게임들을 많이 만들었던 작가네 싶고, 근데 이렇게 조금 무거운 웨이트 게임도 점프하셨네? 보면은 두 번째 이 버나베스 아저씨는 작가는 아니고 게임이 이제 첫 게임이야 이게. 근데 테마적으로 되게 많은 도움을 줬나봐. 보니까 정치학이랑 그러니까 정치 경제학 쪽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이고, 내 생각에 이 게임의 테마를 입히는데 이렇게 전문가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주신 것 같아. 메인 메커니즘을 보면은 자 여기 적혀있죠. 액션하기, 손패 관리하기, 그리고 뭐 비대칭 능력, 투표. 이따가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카드를 사용해서 액션을 하는 그런 게임이야. 게임 설명을 쭉 보면은 얘네는 영어로 돼 있지만 나는 한국말로 대충 읽어줄게. 우리나라가 혼란에 빠졌어. 사회 계층 사이에 불화가 정말 심해졌지. 노동 계급은 사회복지가 사라질 위험에 처했고, 중산층들은 점점 쇠약해지고, 자본가들은 힘들게 벌어들인 수입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했고, 정부는 점점 깊은 적자의 늪에 빠져가고 있지.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한 가지 희망은 바로 당신이야. 노동 계급 편에 서서 사회 개혁에 힘을 쓸 것인가, 아니면 대기업과 자유시장 편에 쓸 텐가, 아니면 정부 편에 서서 분해돼가고 있는 사회를 다시 한데 모으는 대로 힘을 쓸 것인가, 아니면 어떤 희생을 치르듯 해야 할 안건들을 밀어붙일 것인가. 헤게모니는 카드를 기반으로 한 비대칭 정치적 경제 게임이래요. 우리는 현재 4개의 사회계층인 노동자 계층, 중산층, 자본가 계급 또는 정부 중 하나를 선택해서 플레이하게 되는데, 노동자 계층이 되면은 일꾼들을 사용하고, 자본가 계층이 되면은 사기업들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해. 중산층은 뭔가 이제 노동자 계층과 자본가 계층 요소들이 조금 섞여 있는 중간쯤 되는 그런 캐릭터고, 예를 들면은 사용할 수 있는 일꾼도 있고, 자본가 계층처럼 작은 규모의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할 수도 있어. 마지막으로 정부의 역할은 모든 사람들이 두루두루 만족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정적인 수입과 세금을 거두면서 적자가 나지 않게 정부를 운영해가면서 복지, 시설, 그리고 정부 보조 같은 것도 제공을 해야 돼. 모든 플레이어는 각자 개인 목표가 있어. 근데 그 목표들이 여러 가지 정책들, 세금, 노동시장, 해외무역 같은 그런 것들로부터 방해를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새로운 정책을 투표로 만들게 되는데, 내 영향력이 아주 중요해진대. 신중하게 계획하고 전략적으로 액션을 취하고 정치적으로 잘 샤바샤바 해야 내 사회 계층의 힘을 얻게 되고 목표를 실현할 수 있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헤게모니, 즉 사회적 주도권을 얻을 수 있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할래? 이런 거지. 간단하게 코어 메커닉과 게임 흐름을 설명을 하자면, 이 게임은 5라운드가 있는데 각 라운드마다 6가지 메인 액션을 하면서 진행이 돼. 그리고 각 플레이어는 4가지 클래스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아까 말했듯 카드 기반 게임이라서 각자 클래스에 해당하는 자기만의 카드 덱이 있어.
매 라운드마다 8장의 자기 카드를 뽑고 시작하는데 그 중에 6개의 카드를 하면서 액션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 6가지 메인 액션이 되는 거지. 게임 턴 오더는 진짜 항상 매번 게임마다 같은 순서로 진행이 돼. 노동자 계층, 중산층, 자본가, 그리고 정부 순서대로 쪼로록 4가지 계층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 자, 노동 계층은 일꾼을 써서 돈을 번 다음 그 돈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켜야 돼. 음식, 건강, 교육,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유흥까지도. 이 플레이어의 목표는 모든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 일꾼들의 번영도, 그러니까 prosperity를 최대한 올리는 게 목표야. 중산층 플레이어는 노동 계층처럼 여러 회사에서 일해 돈 벌어. 그런데 작은 회사를 차려서 운영하기도 해. 이 플레이어는 생산, 판매, 그리고 그 물품들의 요구하는 거에 따라 적절한 밸런스를 잘 맞춰서 소모하고 최대한 이 계층의 일꾼들의 번영도를 올리는 거야. 자, 그러면 자본가 계층은 회사를 운영하는 계층이지. 그러니까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을 해서 생산을 하는 거야. 일꾼들이 얘네들 회사에 와가지고 일을 해준단 말이야. 그럼 돈을 줘, 우리가. 대신에 그로 인해서 생산된 상품이랑 서비스들을 판매해서 수입을 얻는 거야. 이 플레이어의 목표는 수입을 최대한 뿜뿜뿜 끌어올리는 거지. 돈이 최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정부, 스테이트라고 그러는데, 정부 플레이어는 정당성? 뭐라 그러지? 하여튼 이거를 올려야 돼. 정당성 트랙 같은 게 있단 말이야. 이거를 올려가지고 모든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안정적이고 만족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심을 둬. 그리고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이렇게 문제들을 해결해가고 필요한 안건들을 처리해야 돼. 좀 더 깊이 설명하기 전에 보드를 보면 여기 왼쪽 상단 있지? 여기가 7개의 정책들이 있는 곳이야. 각 분야마다 정책들이 이렇게 3가지씩 있거든? 근데 왼쪽으로 갈수록 사회주의, 그러니까 노동층들한테 좋은 그런 유리한 정책들이고, 그게 예를 들면은 최저임금 높이기, 무료 교육 또는 의료 제공하기, 세금 부자들한테 더 떼오기, 뭐 이런 거.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자본가들한테 유리한 정책이야. 다 비싸게 만들어서 니네가 돈으로 다 해결해, 이 느낌. 이거 보고 있는데 현실감이 되게 있더라고. 간단하면서 현실을 진짜 잘 반영한 것 같아.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요 3칸 보면은 첫 번째가 비즈니스 딜, 그러니까 비즈니스 계약 카드가 있고요. 좀 이따 설명할 거지만 이거는 수출 물품 가격들이 매 라운드마다 바뀌는데 그걸 여기다 놓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입 품목 가격들이 있는 곳이죠. 계약 카드는 라운드마다 다른데 밑에 가격을 내고 위에 상품을 얻을 수 있어. 근데 밑에 부분 보면은 이렇게 제일 밑에 현재 6번, 그러니까 해외 무역 정책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추가 금액이 발생하거나 안 발생하거나 그럴 수도 있대. 그리고 이거는 수출할 때 품목마다 얻을 수 있는 가격, 그러니까 판매 가격이죠. 그 옆에 여기 오른쪽은 이제 정책 투표가 이루어지는 곳이야. 좀 이따가 설명을 할 거지만 뭐 하여튼. 그리고 이제 왼쪽 중간에 파란 칸들, 여기는 자본가 회사들, 그러니까 자본가, 그 파랭이 플레이어가 자기 회사를 설립하는 자리들이야. 이미 기본으로 설립되어 있는 회사가 있죠. 그리고 중간 오른쪽부터 쭉 있는 여기 칸들은 이제 공기업이 설립되는 곳이고, 여기는 공기업이 뭐 생산한 서비스가 있는 곳. 여기는 의료 서비스, 여기는 뭐 교육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한 물품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왼쪽 하단 여기 노란색 칸은 중산층들이 설립할 수 있는 작은 회사를 놓을 수 있는 곳이야. 그리고 이제 오른쪽 조그만 데는 실직자들이 있는 자리,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민자 카드 자리야. 이민자 카드들은 상황에 따라 뒤집을 때 어떤 종류의 일꾼들이 이민해 오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카드야. 랜덤하고 몇 장이 꽤 있는 것 같아. 뭐 메인보드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게임 흐름은 보다시피 라운드 시작 준비 단계가 있어. 그러면 뭐 라운드 마크로 움직이고, 빌린 돈 있으면 이자 내고, 번영도, 그러니까 그 프로스페리티 트랙을 떨어뜨리고, 새로운 이벤트나 안건을 공개하고, 각자 플레이어 덱에서 8장의 카드를 뽑고, 새로운 회사를 공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하고, 수출 카드를 이제 열고, 일꾼을 얻고, 인구 조정을 하고, 뭐 등등 이렇게 준비 단계고, 새로운 이벤트 카드를 잠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해결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
이 카드는 영향력 토큰 2개를 노동층이나 자본층 중 하나에게 주기. 안 하면 뭐 정당성 트랙이 둘 다 까이고, 뭐 준다면 해당 계층 정당성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뭐 해결해야 되는 조건이 있고요. 그런 다음 액션 단계가 온단 말이야. 아까 뽑았던 카드들을 보면은 카드 이제마다 특수 능력 같은 게 있어. 플레이어는 그러면 자기 턴에 이 카드 특수 액션을 사용할 건지, 또는 그 카드 하나를 그냥 버리고, 그러니까 8개 중 뭐 가지고 있는 카드 중 하나를 버리고 그냥 할 수 있는 기본 액션 중에 하나를 할 건지 결정하면 돼. 기본 액션들도 플레이어 계층마다 다 달라. 그리고 나서 프리 액션 1개를 할 수 있고.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서 각 계층이 어떤 액션들을 할 수 있나 한번 볼까? 노동계층 플레이어랑 이제 카드를 보면은 인구 트랙이 있고요. 번영도 트랙도 있고, 그 밑에 노동조합, 그러니까 일꾼들을 보낼 수 있는 데가 있어. 그리고 이 클래스는 악콜 마냥 밥을 먹여야 돼. 그래서 일꾼을 보내면 밭에서 일을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내는 밭이 있어. 어떻게든 굶어 죽지 말라는 소린가 봐. 그리고 노동계층 전용 덱에서 카드 몇 개를 쓱 보자면 할 수 있는 기본 액션보다 센 액션들이 이제 카드에 적혀있단 말이야. 몇몇 카드들은 해당 정책이 충족돼야 하는 뭐 그런 prerequisite 같은 게 있어. 카드 하나에 보이는 이런 것들. 전용 카드를 보면 대체적으로 플레이어들 간의 인터액션이 되게 많이 발생하는 액션들이 많아. 처음 거 같은 경우는 회사 고용 보너스인데 이건 실제로 있는 보너스야. 뭐 실업자 일꾼들을 회사로 보내고 그 회사 주인들한테 돈을 받는 거지. 일해라! 대신 너는 나한테 뭐 고용 보너스를 줘. 이런 거? 옆에 있는 카드는 보조 임금을 받는 프로그램인데 정부로부터 일하고 있는 일꾼들 수만큼 돈 받기. 마지막은 세계의 노동자들아 일어나라! 인데 내 인구수만큼 투표 토큰을 투표 주머니에 넣기 등등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바꾸자 하는 그런 액션들이 많아. 중산층 보드도 노동자 계층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 인구수도 있고 번영도도 있고 노동조합 대신에 각 생산된 상품이나 그 서비스를 두고 밑에 있는 판매 가격을 정해둘 수 있어. 얘네는 덱이 2개야. 소규모 건물 덱이 있고 예제는 여기 보면은 회사의 가격은 얼마인지, 그리고 건물은 어떤 건물인지, 어떤 일꾼들이 일할 수 있는지, 어떤 상품을 생산해내는지, 얼마만큼 생산하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임금을 주고 있어야 되는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개인 덱을 보면은 이제 해외 시장 통찰력, 뭐 이거는 현재 수출 카드를 다른 수출 카드로 교환해가지고 물건 팔 수 있지. 지금 수출 카드가 진짜 싸구려탱이면은 쓰기 좋은 카드네. 그리고 수입 보조, 이거는 해외에서 특정 상품을 수입 세금 없이 사올 수 있고, 그리고 관세 없이 사올 수 있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소비 카드는 보면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여기저기 뭐 인구수 특정 조건 하에 사올 수 있는 뭐 그런 카드야. 그러니까 기본 액션보다 조금 좋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중산층 기본 액션들도 노동층이랑 비슷해. 그리고 자본가 보드는 수입 그리고 자본칸이 따로 있는데 한 라운드가 이제 세금 페이지까지 다 끝나가지고 뭐 낼 돈을 다 냈잖아? 그럼 이제 남은 수익이 이제 레비뉴가 옆에 있는 칸으로 넘어가. 캐피탈로. 자본이 되는 거지. 다음 라운드는 이걸로 자본으로 시작하는데,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제 부유 트랙이 있는데 모인 자본들에 따라서 점수 페이지 때 점수를 얻어. 그러니까 레비뉴하고, 그러니까 수입하고 자본하고 이거를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그리고 밑에 이제 상품 칸들은 중산층이랑 똑같아. 최대한으로 생산해서 가질 수 있는 상품의 한계수가 한정돼 있지만 뭐 이제 여기 가격도 있고 뭐 얼마에 팔겠다 하고 내가 세팅을 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자본가도 플레이어 카드가 2개야. 아까 얘기했듯이 얘도 건물 덱이 있고요. 중산층들이랑 같은데 좀 더 큰 기업들이고, 개인 카드 예제를 이제 또 볼게. 개인 카드들은 보면은 처음 거는 경쟁력 있는 임금. 내 회사 중에 하나의 임금을 최대치로 올려가지고 같은 분야에 있는 공기업에서 일하는 일꾼을 다 빼오기야. 양아치지. 이러면 내 회사는 생산을 하겠지? 일꾼들이 있으니까. 와, 이거 얄팍하다. 두 번째 카드는 해외 파트너. 비즈니스 계약을 성사하고 그러면 자원을 얻잖아. 그 자원을 바로 해외에다가 수출까지 한 방에 뿅 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돈 벌 수 있는 수단이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브랜딩. 이거는 해외에 무슨 자원을 수출하는데 고급 자원을 개당 뭐 10원 이렇게 돈을 수출을 할 수가 있대.
마지막으로 정부 보드는 보면 정당성 트랙이 각 계층마다 있어. 보이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정부 플레이어가 이제 이런저런 액션들로 특정 계층한테 지원을 해주게 되잖아. 뭐 아까 뭐 이벤트 카드 이런 것처럼. 그러면 그 해당 트랙이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점수할 때, 페이즈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점수도 나중에 받겠지? 그리고 정부에서 생산하는 이제 음식이나 고급 상품들은 딱 여기 정해진 가격으로 팔리지. 뭐 특정 액션으로 더 싸게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고서는. 그리고 정부 카드도, 정부 플레이어도 카드 덱이 두 개인데 하나는 정치적 안건 카드, political agenda라고 하죠. 이게 웃긴 게 이번 라운드 종료 시 안건 카드에 나온 대로 정책을 만들어야 돼. 그럼 점수를 줘. 어떤 식이냐면 막 1번 정책들은 뭐 A, B, C가 있잖아. 그 중에 A에 갖다 놔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 정책들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점수를 준대. 아 이거 골치 아프네. 개인 덱 예제를 보면은 첫 번째 보조임금 프로그램. 이 카드는 아까 우리가 노동계층 카드에서 봤잖아. 이름이 똑같아. 근데 액션은 반대야. 받기가 아니고 주기. 원하는 계층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해당 계층의 정당성 올리기.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의료 관광. 해외에다가 의료 토큰을 현재 가격으로만 갖다 팔 수 있어. 아싸. 그리고 세 번째 극단적인 개혁. 이거는 아까 해결해야 되는 정치적 안건 카드가 있었잖아. 점수 주는 거. 이런 식으로 충족시킬 수가 있어. 원하는 법안을 내가 제시하는 거야. 그리고 이 카드는 특이한 게 보통 법안을 제시할 때 옆에 있는 한 칸씩 천천히 이동을 해야 돼. 원하는 법안 제안을까지. 근데 이 카드는 극단적이라는 말처럼 현재 정책이 어디 있냐는 정말 무관하게 끝에서 끝인 정책도 제안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C 정책에 서 있는데 A 정책으로 날아가거나 반대로 A에 있는데 C 정책을 제안하거나 이렇게 완전 끝에서 끝도 할 수 있다는 거. 보통은 A에서 B, B에서 C 뭐 이런 식으로 옆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 페이즈 생산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각자 플레이어들이 고용된 일꾼들 주인에게, 그러니까 주인 플레이어들에게 해당하는 임금을 지불해야 돼. 그리고 그 회사들은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게 되지. 생산해서 자기 그 보드에 있는 창고에 쇽쇽쇽 하고 놓고요. 그런 다음에 노동자들이 중산층이 필요로 하는 기본 욕구를 채워줘야 돼. 인구수에 해당하는 음식이나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다음에 정부 부채가 1년이 허가하는 만큼 이상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더 많으면 당장 갚아야 되는데 여기서도 돈을 못 내잖아? 정부 플레이어가? 그러면 이제 IMF가 강제로 이제 끼어들어서 정책의 변화를 줘. 이거 되게 흥미로운데 왜 맨날 미국이 디폴트 한다 만다 하고 막 허용하는 부채 용도를 막 올린다 내린다 맨날 그러잖아. 이거 사실 맨날 연방은행이 하는 건데 굉장히 현실적이네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 또 세금을 모두가 내야 돼. 모든 플레이어는 세금의 정책 따라서 해당하는 세금을 정부 플레이어에게 줘야 돼. 그리고 기업은 진짜 웃겨. 그 해에 얻은 수입만큼 기업 세금을 내야 되고 부자 되라 정부야 해야 돼. 되게 현실성 있지 않아? 나 이거 보면서 되게 웃겼어. 네 번째로 투표 주머니를 채운 다음에 새로운 정책을 투표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 페이지에는 투표 주머니에 이제 세 가지 색깔의 네모 토큰들이 있어. 이게 액션 단계에서 토큰 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교체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 사실 이게 숨겨진 내 영향력 같은 거야. 정치적 영향력. 빨간색은 노동자 계층, 노란색은 중산층, 그리고 파란색은 자본가층. 주머니 채우기 단계에서는 각 계층이 주머니에다가 투표 토큰을 넣을 수 있는데 액션을 하면서 열심히 올려놓던 그런 결과에 따라서 올려야 돼. 예로 노동자 계층은 인구수의 반만큼 토큰을 넣을 수가 있고 자본가층은 운영 중인 회사 수의 반 정도 넣을 수 있고 중산층은 앞에서 얘기했던 인구수 또는 운영 중인 회사의 반 중에 더 큰 숫자로 골라서 넣을 수가 있어. 그렇게 좀 열심히 하지 액션 단계 때. 그지? 여기서 정부 플레이어는 큐브가 없으니까 해당이 안 되는 대신에 가장 낮은 정당성 트랙 점수로 그냥 영향력이라는 걸 얻어. 이 영향력이 왜 중요한지도 좀 이따 얘기할게. 그래서 투표가 진행이 된단 말이야. 그 라운드 동안 건의되었던 정책마다 투표를 한 번씩 진행해. 1번 정책부터 7번 정책까지 순서대로.
그러면 각 플레이어가 이 정책의 찬성 또는 반대를 말해. 이 정책을 건의한 플레이어는 당연히 자동으로 찬성이겠지? 그런 다음에 투표 주머니에서 5개의 토큰을 뽑는 다음에 아까 선택했던 찬반대로 플레이어들 큐브를 나눠. 여기까지가 초반 투표 결과야. 그리고 각 플레이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토큰 있잖아. 얻은 것들. 그걸 사용해서 추가로 투표 결과를 바꿀 수가 있는데 사용할지 말지, 몇 개를 썼는지 다 비밀의 진행이 돼. 손에 몰래 이제 영향력 토큰들을 원하는 만큼 숨겼다가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모두 손을 펴서 보여주는 거지. 영향력 토큰 한 개마다 플레이어가 초반에 결정했던 찬성 또는 반대 의견에 투표 한 개가 더해지는 거야. 찬성 토큰이 반대 토큰의 숫자와 같거나 더 많으면 이 정책은 통과. 변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정책을 건의했던 플레이어는 3점을 얻고 이 정책을 같이 통과에 힘썼던 그런 찬성했던 플레이어도 각자 1점을 얻는데, 그리고 만약에 반대가 높아서 실패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다음 정책으로 넘어가. 마지막으로 점수 계산하기. 이거는 각 계층마다 계산 기준이 달라서 각자가 계산을 해야 돼. 노동자 계층은 노동조합 수에 따라 점수를 먹고, 중산층은 운영 중인 회사의 번영도 따라서 점수를 먹고, 자본 계층은 이제 자본이랑 부유 트랙을 기준으로 받고, 정부 플레이어는 이벤트 관련 페널티 셈 받고, 그러니까 정당성 트랙이나 이런 거 기준으로 점수를 받고, 만약에 정치적 안건이 그 아젠다 있죠? 그거에 많이 맞췄다면 거기서 점수를 받는데, 룰 설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깊은 흐름까지는 알 수 있게 하나하나 들여다봤어. 도움이 좀 됐으려나? 이게 다른 사람들 후기를 들어보니까 게임은 되게 재밌고 리플성도 되게 좋대. 왜냐면 4가지 클래스가 다 다른데 하나씩 다 해봐야 이 게임이 조금씩 이해가 되고, 많이 해보면 많이 해볼수록 어떤 식으로 이제 전략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가 보인대. 그래서 리플성도 좋고 다 좋은데 단점, 시간이 좀 걸리고요. 4명을 다 채워야 이 게임의 풀 볼륨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계속 가르치기보다는 한번 약간 루트 게임하는 것처럼 한 번 시작한 그룹하고 계속 게임을 파게 되는 게 좀 유리하대. 게임이 되게 리뷰가 좋았던 것 같아. 나는 이 게임 관련 영상을 찾아보고 진짜 신기했어. 이걸 이렇게까지 잘 녹여놨다고? 유로게임인데 테마를 진짜 진하게 우려놓은 것 같더라고. 어떤 정부의 정책들이 각 계층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 각자 계층의 이해타산을 위해서 어떻게 얽혀있는지, 사기업과 공기업, 노동층과 자본 계층, 그리고 중간에 오묘하게 껴있는 중산층까지. 게임의 한계상 되게 단순화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메인 아이디어가 정말 잘 녹아있는 것 같더라고. 기회가 된다면 꼭 오프라인으로 해보고 싶은 그런 게임. 영어로는 one of a kind라고 하는데 진짜 이 게임만 갖고 있는 그런 특색이 있는 것 같아. 뭔가 내용이 좀 간단하게 풀어놓은 그런 경제학 책 한 권을 읽은 느낌이지 않아? 그럼 다들 즐겁게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해주면 땡큐. 다들 좋은 하루 보내. 바이바이.